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실기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 행동주의 관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시작 전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 아들러 개인 심리학 했었죠.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를 5가지 쓰시오. 네, 아들러 목표는 뭐라 그랬죠? 동열이, 아들러 친구 동열이죠. 동열이 가관인 사회. 동열이 가관인 사회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동이 뭐였죠? 동기, 수정. 열등감, 극복.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어떤 가치와 목표?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 관심이었죠. 관심은 어떤 관심이죠? 사회적 관심.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5가지 넘어갈게요.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인 3가지. 네, 그래서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를 이제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열등감 콤플렉스 3가지는 뭐였죠? 기관의 과잉 양육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관하면 기관 열등감, 과잉하면 과잉 보호, 부모의 과잉 보호죠. 양육하면 부모의 양육 태만.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 4가지. 어떤 양식이었죠? 지기, 회사, 생활 양식. 지기, 회사, 생활 양식. 지배형, 기생형 또는 획득형, 회피형, 도피형, 사회형이었죠. 그래서 사회형 생활 양식이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한 생활 양식, 이제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은 생활 양식이 사회형이었고, 이제 지배형 생활 양식은 활동 수준은 높은 반면에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이었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독재적인, 공격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생형, 획득형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많은 유형이고, 회피형, 도피형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이라서 주로 이제 회피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개인주의 상담의 4단계 치료 과정, 관역해제 4단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담 관계 형성, 그 다음 개인의 역동성 탐색이죠. 해석과 통찰, 재교육, 이렇게 4단계 관역해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행동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와 단계 쓰고 설명하시오. 네, 자주 빈출되는 내용이죠. 네, 유사 문제도 보시면 똑같은 문제고, 밑에 문제는 이제 사례를 제시하고 면접 불안에 대해서 체계적 둔감화 상담하는 절차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절차를 설명하라는 내용인데, 체계적 둔감화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제 상상 노출이죠. 상상으로 노출하는 기법입니다. 불안 자극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높여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불안 공포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3단계 과정을 보시면 첫 단계는 근육 이완 훈련, 두 번째는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 작성. 불안 자극이 낮은 수준의 불안 자극부터 높은 수준의 불안 자극 순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안 자극의 목록, 위계 목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 어떻게? 상상으로 노출하는 것. 그게 둔감화 과정입니다. 둔감화라는 말이 이제 둔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불안 자극에 대해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예민한 거잖아요.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불안인데, 둔감화라는 것은 그 예민한 반응을 이제 둔감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둔감화해서 반응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 정답 작성 가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 자극에 대한 노출을 단계적으로 높임으로써 불안 반응을 낮추는 것이다. 네, 그래서 3단계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이완 훈련, 몸의 긴장을 낮춘다. 근육이완 훈련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낮춘다. 2단계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네, 불안 자극에 대해서 이제 목록을 작성하는데, 위계 목록이니까 약하게 유발하는 것부터 강하게 유발하는 순으로 불안 자극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둔감화. 위계 목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시킨다. 둔감화.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는 체계적 근위둔입니다. 체계적 근위둔, 근위둔, 체계적 근위둔.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이완 훈련, 위계 목록 작성,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죠. 둔감화, 체계적 근위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진 않지만 뭐 어렵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 별 지금 5개죠.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3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네, 유사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똑같은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 기법,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치료 기법, 네, 뭐 같은 의미입니다. 적응 행동 증진 기법 3가지를 쓰시오.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이라는 것은 학습 촉진 기법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 학습 촉진 기법이잖아요. 적응 행동 증진 기법, 적응적인 행동, 즉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기법과도 같다. 그리고 불안 감소 기법의 경우에는 노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노출 원리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치료가 실제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불안 감소 기법, 홍수법,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기법을 더 정리하셔도 되는데 이제 3가지만 출제가 되니까 보통 그래서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홍수법, 홍수 어떻게 해요? 빵 터지잖아요. 네, 한꺼번에 확 휩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불안 자극을, 강렬한 불안 자극을 한 번에 빡 노출시키는 기법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 자극을 단번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법.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그 홍수법을 사용하면 한 번에 딱 불안 자극이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이 감소된다. 그런 원리에 따른 기법, 홍수법입니다. 주장훈련. 주장훈련은 불안을 역제지하는 원리에 따른 기법이에요. 그래서 불안 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역제지한다. 불안을 역제지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제 불안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불안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함으로써 불안을 역으로 제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불안과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인간은, 우리 사람은 보통 비합리적 신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죠.
그래서 위축되고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 상당히 둔화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표현 훈련을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역으로 제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훈련. 세 번째, 체계적 둔감화. 우리 방금 했죠. 불안 자극에 대한 상상 노출. 단계적으로 높인다. 불안 위계 목록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높이는 거죠. 이렇게 불안 감소 기법 3가지였습니다. 학습 촉진 기법도 3가지. 강화, 변별 학습, 사회적 모델링. 강화는 목표 행동을 할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기법.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 기억나시나요? 네, 스키너의 실험이었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네. 쥐를 가지고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통에서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럼 쥐는 이제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지렛대 누르는 행동이 점점 더 높아졌죠. 여기서 목표 행동이 뭐예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타겟이었죠. 네,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목표 행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강화물은 먹이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렛대를 많이 누르도록 지렛대를 누를 때 보상을 하고 그러면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게 강화 기법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변별학습. 변별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잘한 거는 보상하고 못한 거는 처벌한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람직한 행동하면 보상,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하면 처벌. 사회적 모델링. 모델링도 우리 했었죠. 관찰 모방이에요. 모델링. 사회적 모델링. 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 모방해서 학습하도록 학습을 촉진시키는 그게 사회적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강변 모델 홍주장은 둔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행동주의잖아요. 행동주의 강변 모델이에요. 홍주장은. 행동주의 강변 모델 홍주장은 둔감해. 강화, 변별, 학습, 모델링, 사회적 모델링, 홍수법, 주장훈련, 둔감, 체계적 둔감화. 행동주의 강변 모델 홍주장은 둔감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행동주의에서 외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외적 행동 변화 촉진. 네,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갈게요.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토큰 경제, 사회적 모델링, 행동 계약. 네, 이 5가지입니다.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장 훈련. 불안 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서 불안을 역제지하는 기법이다. 두 번째, 역할 연기. 다른 사람의 역할을 시연하도록 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촉진시킨다. 실제로 다른 사람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면서 이제 나의 행동을 제3자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역할 연기. 3. 토큰 경제. 토큰 경제는 토큰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에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죠. 사회적 모델링. 네, 방금 했죠. 앞 문제에서 대리학습이라고도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모델링. 그리고 행동 계약. 행동에 대한 계약이죠.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각자 해야 할 행동을 정하고 그 내용을 서로 지키기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잘 지킬 경우 정해진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계약. 이렇게 5가지인데요. 실제로 여기 문제에서는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5가지 하면 이제 요 그냥 제목만 5가지 적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세 가지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세 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설명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제 행동주의 강변 모델인 홍주장은 둔감하잖아요. 근데 이 홍주장은 외적으로는 주장 역할 해서 토큰 모델 계약했어요. 네. 홍주장 둔감하지만 외적으로는 외적 행동 변화 기법이죠. 외적으로는 주장 역할,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토큰 모델을 계약했어요. 토큰 경제, 모델링, 사회적 모델링, 그리고 행동 계약. 네, 이렇게 5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우리 방금 5가지 했는데, 네, 이 5가지 중에 자기주장 훈련의 절차를 쓰래요. 바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자기주장 행동에 대한 설명. 네, 이 자기주장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자기주장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해 자기 주장 행동, 그 주장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으로는 실제 내담자가 해야 할 행동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과제에 맞춰서 내담자는 연습을 하는 거죠. 감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감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으로 시작을 했다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요청하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역할 연기를 통해서 실제 행동을 시연한다. 네,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이런 6단계를 거쳐서 자기주장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주장 훈련이죠. 자기주장 하려면 설목, 과감, 요거 연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주장 훈련하면 처음에 이제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주장 하려면 설명, 설목, 설명이고 목은 목표 설정이죠. 구체적 목표 설정. 과감하게 요거 연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과제 부여. 어떤 과제? 행동 과제 부여. 감정이 담긴 대화. 나누는 거죠. 연습. 요구, 거절. 연습. 연기, 역할 연기. 다시 자기 주장하려면 설명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자기 주장 훈련은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 설목, 과감, 요거 연기해야 돼요. 설목, 과감하게 요거 연기해야 된다. 설명, 목표 설정해야 되죠. 구체적인 목표. 과제, 행동 과제 부여. 감정이죠. 감정이 담긴 대화 연습. 요구, 거절 연습. 연기, 역할 연기. 자기 주장하려면 설목, 과감하게 요거 연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노출치료법 3가지 넘어갈게요. 네, 행동주의에서 노출 치료. 보통 이제 불안공포증 치료에서 노출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공포증 치료에는 노출 치료와 이완 훈련, 체계적 둔감법, 참여적 모델링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노출 치료에는 심상 노출, 실제 노출, 점진적 노출, 네, 뭐 홍수법까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완 훈련, 네, 근육 이완 훈련이죠. 네, 근육 이완 훈련도 일종의 그 불안을 역제지하는 훈련입니다. 불안을 역으로 제지하는 훈련. 우리 아까 자기주장 훈련이 불안 역제지 기법을 원리를 이용한 훈련이라고 했었죠. 이제 불안과 근육 이완은 그러니까 불안과 이완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불안을 하면 자연히 신체적으로 긴장이 되거든요. 근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을 긴장하지 않게 이완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불안을 역으로 제지하는 거죠. 이완 훈련. 그리고 체계적 둔감법 우리가 아까 했었죠. 참여적 모델링. 참여적 모델링이란 이제 상담자가 먼저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 자극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실제 그 상담자가 참여함으로써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담자는 그걸 보고 학습을 하겠죠. 그게 참여적 모델링인데 어쨌든 우리 문제는 이제 노출 치료죠. 그래서 심상 노출, 실제 노출, 점진적 노출. 답안 작성하겠습니다. 심상적 노출. 심상적으로 노출한다. 상상 노출이죠. 불안 자극을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노출. 실제적 노출은 실제 직접 노출하는 기법. 실제적 노출. 점진적 노출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체계적 둔감법은 어떻게 보면 요 심상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심상, 실제, 점진적 노출이다. 노출 치료는 심상에서 실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이 노출 기법에서 제1타가 첫 번째가 체계적 둔감화였잖아요.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체계적 둔감화를 떠올리시면 심상적으로 노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치료는 심상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이어지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심상적 노출, 실제적 노출, 점진적 노출법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A씨는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우선 취업 면접을 위해 흡연량을 조절하기로 했는데 이 사례에 있어서 내담자의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 목표의 내용 그리고 목표 설정 원리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구원실기입니다. 구원실기. 동방신기 아니고 구원실기. 언제적 동방신기죠? 구원실기입니다. 자,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상담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겠죠. 또한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연관된 그런 상담 목표여야겠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해보면 상담 목표를 이렇게 정해볼 수 있어요. 1일 흡연량 한 갑을 기준으로 매주 10%씩 흡연량을 줄여나간다. 한 갑이 보통 이제 20개비가 들어있으니까 2개비씩 매주 흡연량을 줄여나간다. 1일 흡연량 기준으로 일주일에 2개비씩 줄여나간다. 그래서 이제 상담 그 목표 설정의 원리 3가지를 적으면 이 4개 중에 3개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게 이 원리에 합당한지 보면 내담자는 흡연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상담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 고려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려사항을 작성하시고 이 고려사항에 맞게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암기는 상담 목표는 구원실기,
동방신기 아닙니다. 네, 구원실기. 상담 목표는 구원실기.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 기술이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무엇이 상담 목표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 3가지 쓰시고, 네, 행동주의 상담 기본 가정을 살펴보려면 간단하게 행동주의 상담 이론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행동주의 상담의 키워드는 이제 학습, 관찰, 통제, 실험,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네.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다 학습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은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도 하죠. 자극을 주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네. 행동이 뭐예요? 관찰할 수 있는 것. 네. 관찰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게 행동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 실험을 통한 관찰, 실험을 통한 통제. 그래서 계량화, 수치화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를 중시했습니다. 답안 작성으로 가볼게요.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므로 수정 가능하다. 그렇죠. 학습, 키워드예요. 인간은 환경을 적절하게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네, 환경의 영향 무시 못하죠. 학습, 환경 다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 행동에. 그리고 상담의 효과는 행동주의니까 행동에 초점을 두잖아요. 행동 변화가 상담의 목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 역시 행동 변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의해 평가된다. 4번. 상담 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담자의 특수한 문제에 따라 독특하게 고안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강화나 모방 등의 사회학습 원리는 상담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고안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사회학습 이론.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리죠. 강화, 모방.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이제 이 중에 1, 2, 3번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행동, 공부를 잘하려는 행동, 공부 잘하는 행동을 가정해보면 구체적 학습 환경을 고정하고 모방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구체적 학습 환경을 고정하고 모방하는. 자,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상담의 효과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학습,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하다. 환경,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뭐가? 상담의 방법,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그 고유의 특수한 문제에 따라서 독특하게 고안될 수 있다. 모방이나 강화 같은 사회학습 원리가 이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행동 가정하면 구체적 학습 환경을 고정 모방한다.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3가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관련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반드시 이제 복습하시면서 이제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반복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 같이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영상 지금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됐습니다. 뭐 이제 유튜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지고, 네, 이 답안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계속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시험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응원을 하면서 같이 네, 계속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